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부산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야,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깔끔하게 정말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차가 너무 많아졌어. 요즘 부산 지점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산 지점에서 뭘 할 거냐, 지난번에 저희가 소형 SUV도 봤고 중형 SUV도 봤고 하이브리드도 봤고 여러 가지 봤는데 이걸 안 봤더라고. 준중형 SUV의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차는 바로 기아의 스포티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나온 차량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직선으로 쫙쫙쫙 뻗어 있는 거 보고 램프를 저렇게 디자인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나서는 야, 스포티지가 진짜 명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 판매량으로도 증명이 됐죠. 보통 스포티지의 한 달 판매량이 소렌토랑 비빌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비단 스포티지만 그런 게 아니라 기아의 SUV가 전반적으로 현대의 SUV보다 판매량이 훨씬 높습니다. 기아의 SUV는 굉장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엔진 라인업이 총 3개가 있죠. 1.6 터보 가솔린, 2.0 디젤,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보여드리면서 정말 감가 방어가 좋았었는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한 20% 정도 요 정도 감가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이브리드급으로 감가가 안 됐더라고. 신차 차량들이 옵션을 다 때려놓고 3천만 원 중반 요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2년 정도 타고 주행거리 3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중고 시세가 아직도 3천만 원 초반, 조금 저렴하게 출고됐던 차량들은 2천만 원 후반 요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 내가 좀 스포티지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탈만하지만, 내가 굉장히 가성비 있게 타겠다 라고 하면은 사실 스포티지는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200~300만 원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따라 가시더라고.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비교를 하면은 디젤 차량이 가솔린 대비 신차 출고가는 훨씬 더 높습니다. 중고로 내려왔을 때는 아무래도 디젤 엔진에 대한 수요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신차 판매량을 보더라도 디젤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10%도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중고로 내려오면은 아무래도 가솔린 대비 디젤의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디젤은 얼마대에 살 수 있어? 가솔린하고 비슷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비슷하다는 게 디젤 엔진 자체가 출고 비용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가솔린 엔진을 넣은 스포티지와 비슷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감가가 이루어진 거죠.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는 뭐 미쳤지. 신형이 나오기 전 모델 스포티지 더 볼드, 그 차량도 있거든요.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디자인이죠. 스포티지 더 볼드. 망둥 TG. 그렇지. 이때만 하더라도 눈뽕 TG, 망둥 TG, 뭐 메기 TG, 물고기 TG,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정말 많았던 디자인이에요. 그런데도 이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신가 봐. 나는 좀 깜짝 놀랐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한 2021년 요 정도 때 사이에 나왔던 차량이에요. 근데 이런 차량들이 한 3년 정도 됐고 주행거리가 못해도 한 7~8만 킬로 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중고로 시세가 1000만 원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 대비 아직도 감가가 한 40%밖에 안 된 거예요. 40%면 많이 된 거 아니야? 보통 시세가 한 절반 아니면 절반 이하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준중형 SUV들은 아무래도 인기가 더 많아서 그런지 아직도 감가가 한 40%밖에 안 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형 스포티지를 찾는데, 만약에 이런 구형 스포티지를 구매하신다 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 2020년 후반이라든지 2021년 막바지에 산 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안전 관련 편의장치 옵션들이 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차량들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디젤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꼭 참고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준중형 SUV 차량들이 크기가 막 엄청 커졌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딱 그 준중형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옆에는 좀 특이한 차량이 있어서 잠깐 보고 가려고 하는데, 넥소가 있습니다. 넥소. 얘는 수소 연료전지 차량이에요. 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면서 나오는 전기로 가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기차인데 수소를 전기로 변환시켜서 그걸로 구동을 하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넥소는 사실 되게 얘기가 많았죠. 당시 2018년에 평창 올림픽 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넥소로 주행 보조만으로 평창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넥소만 하더라도 신차가가 7천만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당시에 보조금을 아주 엄청 때려박아서 줬죠. 실구매가가 뭐 2천만 원 후반으로 새 차를 산다,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그 뒤로 문제가 좀 있었죠. 수소를 산소와 물 그리고 전기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사용돼야 되는 환원 촉매인 스택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스택에 문제가 생겨서 스택 교체 비용 2천만 원이 나왔다더라, 그거 뭐 보험 적용이 안 된다더라, 사비로 교체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넥소를 구매하실 때 반드시 알아보셔야 되는 거, 내가 구매하려고 했던 차량에 스택 교환 이력이 있는지,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수소 충전소가 반드시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꼭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아직 국내에 수소 충전소가 보편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수소 단가도 얼마인지 보셔야 돼요. 수소 단가가 사실 그렇게 싸지만은 않거든요. 보통 1kg에 9,000원, 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1kg 충전해봤자 80km, 100km 요 정도 가나?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 뭐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가성비 하나로 타는 거예요. 보통 이런 넥소들이 신차 출고가가 지역마다 보조금이 달라서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보통 한 3천만 원 초반에서 3천만 원 중반 요 정도의 신차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중고로 내렸을 때는 한 3, 4년 정도 되고 주행거리도 한 5, 6만 정도 되고, 그런 차량들이 2천만 원 초반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전기로 구동하는 것에 대한 이점, 그리고 준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가성비 있는 가격,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다른 준중형 SUV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는 바로 투싼입니다. 스포티지의 영원한 라이벌이죠. 풀체인지 하기 전까지만 해도 투싼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기는 느낌이었는데, 풀체인지를 거치고 나서부터는 스포티지가 압도적으로 판매량을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싼도 여전히 인기는 많습니다. 지금은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와서 저희가 리뷰도 한번 했었죠. 저는 솔직히 이 디자인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이거 괜찮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디자인인데, 스파이더맨에도 한번 나오고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도 꽤나 많이 팔릴 정도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게 되게 예쁜 차량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판매량이 꽤 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준중형 SUV들이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한 10년 전 산타페 크기? 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준중형 SUV만 하더라도 가족 4인이 정말 널널하게 짐도 다 싣고 간다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키 큰 성인 남자가 이렇게 앉는다고 하더라도 헤드룸이라든지 앞에 레그룸 이런 것들 전혀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옵션이 정말 풍부해졌어요. 안전 옵션들이 가득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문제없이 탈 수가 있죠. 보통 이런 준중형 SUV들이 뭐 전동 트렁크 같은 거 안 들어가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안 달 것 같기도 해서, 와씨 안 단다. 이런 식으로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준중형 SUV 정도로도 무난하게 차박, 캠핑 이런 것들 다니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얼만데? 그렇지, 중요한 건 요즘 시세가 대략 어느 정도냐는 거잖아요. 보통 신차 출고가가 3천만 원 중반 요 정도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한 3년 정도 됐고 주행거리도 한 5만에서 6만 킬로 정도 탄다고 가정했을 때 2천만 원 후반으로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신차로 뽑아서 타더라도 감가방어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이렇게 중고로 내려온 차량들을 타다가 팔더라도 감가방어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중고를 사서 타다가 팔아도 감가가 많이 안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장담하는데? 그 증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투싼 구형 차량이에요. 구형. 요때 투싼도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때 당시에도 투싼이 한 3천만 원 초반까지 갔었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투싼을 중고로 타다가 팔더라도 뭐 어느 정도 감가방어가 잘 될 겁니다 라고 했었죠. 그 증인이 얘입니다. 보통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정도 된 차량들이죠. 주행거리도 적게 잡아도 7만, 8만 요 정도 된 차량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세가 1,000만 원 후반에서 2천만 원 초반이에요. 아직도 감가가 40%밖에 안 된 거야. 준중형 SUV라서 그런지 와, 감가방어가 진짜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형 투싼보다 크기도 좀 작고 옵션도 살짝 빠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격을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투싼도 뭐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네, 이렇게 준중형 SUV들의 현재 시세, 근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야,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중형 SUV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봤을 때도 와, 현대기아에서 나온 차량들은 감가방어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준중형 SUV도 굳이 하이브리드가 아니더라도 가격 방어가 정말 잘 되는 걸 보면서 역시 인기 있는 차들은 뭘 해도 감가 방어가 정말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옛날에 갇혀 있어서 그런가 살짝은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연봉도 좀 높게 받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야 준중형은 당연히 3천 정도는 줘야지 라는 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이 준중형 SUV 어떻게 구매하면 좋을지, 또 어떤 차량들이 매력적인지, 그리고 만약에 구독자분들이 준중형 SUV를 타고 있다면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지, 내가 과연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